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노후에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병원 바로 옆 아파트를 꿈꾸시나요? 아니면 자식 가까이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전원주택이나 실버타운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 한 번만 같이 상상해 보실까요? 언젠가 여러분의 마지막 생일을 이 집에서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요? 병원 구급차 사이렌 소리인가요? 윗집, 아랫집에서 들리는 싸움 소리인가요? 아니면 복지관 가자고 전화하는 친구 목소리, 공원에서 만나자고 손주가 영상통화로 부르는 얼굴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한 발 내딛었을 때 바로 앞에 보이는 풍경도 중요합니다. 좁은 골목에 쌓인 쓰레기와 빽빽한 차들 사이일까요? 아니면 나무가 서 있고 벤치가 있고 아는 얼굴들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동네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살까? 만 고민하지. 정작 어디서 늙어갈까? 끝까지 그려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의 집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지붕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찍힐 무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마지막 장면을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후 주거지를 잘못 선택한 65살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5년 안에 다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병원 옆에 살았지만 외로워서 다시 나왔고, 자식 옆에 살았지만 눈치가 보여 다시 떠났으며, 전원주택은 관리가 힘들어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노후 20년 혼자 사는 8년에서 10년을 버틸 수 있는 진짜 주거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답은 네 곳입니다. 복지관이 가까운 곳, 적당한 평수의 집, 공원이 보이는 곳, 그리고 동네 의원과 약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곳입니다. 잠깐만요. 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이라고요? 자식 옆이 아니라 복지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박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30평 아파트에 혼자 남았죠. 자녀들은 전부 결혼해서 독립했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로 이사 오세요. 여기는 큰 병원도 있고 제가 자주 들를 수 있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우리 근처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플 일이 많을 테니 병원 가까이 사는 게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큰딸이 사는 신도시로 갔습니다. 딸네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바로 앞에는 9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사한 첫 달은 좋았습니다. 딸이 자주 들렀고 손주들도 자주 봤습니다. 병원도 가까워서 건강검진 받기 편했죠. 영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사 잘했네. 여기서 편하게 늙어야지.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점점 덜 오는 겁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3번 왔는데 한 번으로 줄었고 나중엔 2주일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죠. 영자 할머니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동네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워낙 커서 같은 동에 사는 사람도 누군지 몰랐죠.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이상했습니다.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만 보였습니다. 또래 어르신들이 거의 없었죠. 복지관을 찾아봤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버스 타기도 불편한데 30분은 너무 멀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딸 근처에 살지만 딸은 바빠서 잘 안 오고 병원은 가까운데 정작 갈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결국 영자 할머니는 다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갔죠. 거기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들이 있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뭐 하나요? 영자 할머니의 하루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창밖에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또 울립니다. 잠이 깨지만 다시 눈을 감기가 어렵습니다. 또 누가 실려가는 걸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침이 되어 창문을 열면 바로 앞 응급실 입구가 보입니다. 휠체어, 들것, 가족들이 울고 있는 모습까지. 하루에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집 안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TV를 켜도 드라마 속 이야기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풍경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도 나 또래겠지. 저 가족도 어제까진 평범했겠지. 몸은 멀쩡한데 매일 눈과 귀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이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밥상 앞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오늘 또 뭐가 싸요? 하고 웃으며 인사하던 할머니였는데 병원 옆에 산다고 해서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옆에 살면 안심될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마음이 먼저 아파지더라고요. 난 아직 살아있는데 내 주변은 온통 아픈 사람들 뿐인 것 같은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만 보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국 사람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말 한마디 나눌 친구들,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복지관, 그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부산에 사시는 75살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2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45평 아파트에 혼자 남았죠. 셋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하나 비워놨고 같이 살면 제가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니까 우리랑 같이 사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혼자 살기 외롭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과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며느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국 철수 할아버지는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 보는 재미가 있었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가족과 사는 게 좋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새벽 5시면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TV를 켰죠. 그런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침에 소리 좀 작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이 아직 자고 있거든요. 철수 할아버지는 미안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깨는 습관은 어쩔 수 없었죠. 저녁 시간도 불편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저녁 6시면 밥을 먹는 습관이었는데 아들 식구는 8시에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혼자 먼저 먹으려니 눈치가 보였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늦잠을 자고 싶어 했는데 철수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조심 걸었지만 완전히 소리를 안 낼 수는 없었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모시는 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우리 생활 리듬이랑 너무 달라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아버지인데. 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철수 할아버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조심한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걸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몸이 먼저 눈을 뜹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이 갑자기 바뀔 리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일어나서 물도 끓이고 신문도 보고 라디오도 켰겠지만 이제는 다 못합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을까 먼저 걱정이 듭니다. 혹시 며느리가 깰까봐 뒤꿈치로 바닥을 살살 끌며 걸음을 옮깁니다. 이 집에서는 발바닥으로 서는 것조차 눈치가 보입니다. 밥 시간도 그렇습니다. 배는 6시면 고파오는데 아들 집 식사 시간은 8시입니다. 예전 같으면 난 먼저 먹을게 한마디 하고 상을 차렸겠지만 이제는 냉장고 문 여는 소리도 신경이 쓰입니다. 결국 허기를 참다가 가끔 부엌에 나가 물만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옵니다. 손주가 TV를 보고 있으면 같이 앉아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해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까 걱정됩니다. 말 한마디, 발소리 한 번에도 이 집의 손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제는 내 집에서 내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몸은 아들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좁은 방 구석으로 몰려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도 누워만 있었고 저녁은 아들 식구와 시간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힘들었죠. 결국 6개월 만에 철수 할아버지는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서 나도 힘들더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다. 아들은 만류했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과 산다는 건 서로 희생이에요. 나도 불편하고 애들도 불편하고요. 차라리 가까운 거리에 따로 살면서 자주 보는 게 나아요. 그래야 서로 좋은 감정으로 지낼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병원 옆도 아니고 자식 옆도 아니라면 대체 어디가 정답일까요? 서울에 사시는 70살 정미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28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큰 집에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죠? 작은 데로 이사 가세요. 하지만 미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딱 좋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미숙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는 특별했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복지관이 있었고 5분 거리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에는 동네 의원과 약국이 있었죠. 미숙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죠. 아침 식사 후엔 복지관에 갑니다. 화요일엔 노래교실, 목요일엔 한글서예 수업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점심도 먹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죠. 오후엔 집에 돌아와 쉬거나 장을 봅니다. 가끔 몸이 안 좋으면 1층 동네 의원에 갑니다.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 받는데 30분이면 충분하죠. 저녁엔 혼자 조용히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수다 떨면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저녁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8평이 혼자 살기 딱 좋아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숙 할머니가 늦은 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떡볶이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나이에 이 시간에 무슨 떡볶이야 하고 참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슬리퍼를 끌고 집 앞 분식집에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순한 맛으로 떡볶이 조금이랑 튀김 2개만 주세요.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를 들고 집에 올라와 거실 조명을 살짝 낮추고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틀어놓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살찐다, 짜다, 늦게 먹지 말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간 그 집은 오롯이 미숙 할머니만을 위한 작은 극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하고 살 때는 늦게 뭐 하나 먹으려면 눈치를 좀 봐야 했거든요. 근데 혼자 살니까 내가 나한테 허락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 집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크면 청소하기 힘들고 너무 작으면 답답하거든요. 자녀들이 방문하면 손주들이 뛰어놀 공간도 있고 밤에 자고 가기에도 딱 좋습니다. 방 2개면 충분하죠. 미숙 할머니가 가장 만족하는 건 동네 의원입니다. 큰 병원은 멀고 대기 시간도 길지만 동네 의원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고 얼굴도 익숙하죠. 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병원은 정말 아플 때만 가면 돼요. 평소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건 동네 의원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약국 아저씨가 제 얼굴을 아니까 약도 잘 챙겨주시고요.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혼자 가기 어색했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수다 떨고 수업 들으면서 배우고요. 하루가 금방 갑니다. 미숙 할머니의 자녀들은 안심합니다. 엄마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그게 딱 좋은 거리라고 합니다. 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관에 친구들이 있으니 외롭지도 않고요. 이게 진짜 노후 아닐까요? 혹시 화면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뜨끔하셨나요?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지? 내가 늙어갈 집으로 여기가 맞는 자리인가? 속으로 한 번쯤은 물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뭔가 찜찜하네. 또 어떤 분은 이미 집은 다 정해졌는데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는 내 마지막 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결심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심만 있어도 반은 준비하신 겁니다. 이제 막연한 걱정 대신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4가지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지금부터 4가지 필수 조건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복지관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이 왜 중요할까요? 노인 복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면 혼자 남습니다. 그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죠. 복지관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 또래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웃고 밥 먹는 곳이죠. 실제로 연세대 노인 건강연구팀이 5,000명의 65살 이상 어르신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40% 낮았다고 합니다. 복지관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버스로 30분 거리는 너무 멉니다.
나이가 들면 버스 타는 것도 불편해지고 날씨가 나쁘면 나가기 싫어지죠. 걸어서 10분 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뭘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노래 교실, 한글 서예, 요가, 탁구 같은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하고 무엇보다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만큼 외로운 일도 없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74살 최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관 가면 친구들이 기다려요. 오늘 안 오면 전화해서 왜 안 왔냐고 묻고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누군가 내 존재를 기억해 준다는 게요. 두 번째 조건, 25평에서 32평 사이에 적당한 평수여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15평이나 18평 같은 작은 평수는 노후에 오히려 불편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첫째,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잘 공간이 없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자녀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해도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불편하죠. 둘째, 물건을 정리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서류도 많아지고 약도 많아지고 계절용품도 보관해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면 집이 어지러워집니다. 셋째,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집이 너무 작으면 갑갑하죠. 그렇다고 너무 큰 평수도 문제입니다. 40평 이상은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갑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어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적정 평수는 25평에서 32평 사이입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방은 침실로 쓰고 한 방은 손님 방 겸 취미 공간으로 쓰면 됩니다. 거실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으면 답답하고 너무 크면 관리가 힘들죠. 손주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면 딱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7살 강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15평으로 이사 갔어요. 관리비도 절약되고 청소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애들이 오면 앉을 자리도 없고 하룻밤 자고 가기도 불편하고요. 결국 다시 28평으로 이사 왔어요. 이게 딱 좋더라고요. 세 번째 조건, 공원이나 산책로가 걸어서 5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노후 건강의 비결이 뭘까요?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질환 위험이 40% 감소하고 당뇨 위험도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다니는 건 쉽지 않습니다. 회원권도 비싸고 가는 것도 귀찮고요. 결국 집 근처에서 쉽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원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매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면 날씨만 좋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죠. 둘째, 안전합니다. 차도가 아닌 산책로를 걸으니 안전하고 평평한 길이라 넘어질 위험도 적습니다. 셋째, 사람을 만납니다. 공원에 나가면 똑같이 산책하는 또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사하다 보면 친해지면 함께 걷게 되죠. 광주에 사시는 78살 이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7시면 공원에 가요.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이 5명 있어요. 함께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서 수다 떨고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공원이 없었으면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공원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크거나 경사진 곳은 피해야 합니다. 평평한 산책로가 있는 작은 근린 공원이 좋습니다. 그리고 벤치가 많은지 확인하세요. 걷다가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편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이 급할 때가 많은데 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면 불편하죠. 네 번째 조건, 동네 의원과 약국이 걸어서 5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노후엔
큰 종합병원 근처에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종합병원은 정말 큰 병에 걸렸을 때만 필요하다고요. 평소에는 동네 의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종합병원은 예약해도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게 보통이지만 동네 의원은 15분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와 친밀합니다. 동네 의원은 같은 의사 선생님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얼굴도 익히고 내 병력도 잘 아시니 더 세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죠. 셋째, 접근성이 좋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아플 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택시 부를 필요도 없고 버스 탈 필요도 없죠. 실제로 노인 의료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의 70%가 감기, 소화불량, 혈압관리 같은 가벼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동네 의원으로 충분하죠. 암이나 심장병 같은 큰 병은 종합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걸 위해 병원 옆에 살 필요는 없죠. 약국도 중요합니다. 동네 약국 약사님과 친해지면 약 관리도 해주시고 상비약 챙기는 것도 도와주십니다. 큰 병원 약국은 그냥 약만 주지만 동네 약국은 복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죠. 울산에 사시는 73살 박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의원 원장님이 저를 딸처럼 챙겨주세요. 제가 당뇨가 있는데 약 제때 먹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식단 관리도 조언해 주시고요. 약국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먹는 약을 다 알고 계시니까 겹치는 약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게 진짜 주치의 아닐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지금이라도 종이 한 장을 꺼내서 4칸으로 나눠보시겠어요? 맨 위에 이렇게 써보세요. 첫 번째 칸에는 복지관, 두 번째 칸에는 집 크기, 세 번째 칸에는 공원, 네 번째 칸에는 의원 약국, 그리고 각 칸 아래에 지금 떠오르는 걸 짧게라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어디 있는지 모르겠음. 집 크기 34평, 둘이 살기에는 조금 큰 느낌. 공원 차로 10분, 걸어서 가기에는 멍. 의원 약국 근처에 내과 하나, 약국 하나. 대단한 계획을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을 한번 종이 위에 올려놓아 보는 연습입니다. 막연한 걱정이 글자로 내려앉는 순간 현실적인 대책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그 종이를 옆에 두시고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사는 동네부터 체크하세요. 지금 사시는 곳이 4가지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복지관은 걸어서 10분 이내인가요? 공원은 가까운가요? 동네 의원과 약국은 있나요? 만약 4가지 중 3가지 이상 충족한다면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익숙한 동네에서 계속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두 번째, 이사를 고려한다면 직접 가서 걸어보세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만 보지 마세요. 그 동네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복지관 위치, 공원 거리, 의원과 약국 위치를 확인하세요. 아침 시간에 가서 공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또래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면 좋은 동네입니다. 복지관에도 들러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점심 식사는 제공하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평수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자녀들이 작은 평수를 권유해도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25평에서 32평 사이에서 고르는 게 좋습니다. 방 2개는 필수입니다. 하나는 침실, 하나는 다용도실로 쓸 수 있어야 하죠. 관리비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평수는 관리비 부담이 크니 예산을 고려하세요. 네 번째, 층수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층은 피하세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15층 이상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1층도 습하고 벌레가 많을 수 있습니다. 3층에서 7층 사이가 적당합니다. 5번째, 동네 분위기를 확인하세요. 신도시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또래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동네가 오히려 또래가 많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죠. 상가도 확인하세요. 1층에 식당, 슈퍼, 약국, 의원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 6번째, 대중교통을 확인하세요. 아직 운전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지, 지하철역은 몇 분 거리인지 확인하세요. 7번째, 자녀들과 상의하되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자녀들은 본인 편의를 기준으로 조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병원 가까운 데로 가세요.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살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자녀들 의견은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내가 편하고 행복한 곳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병원이 가까우면 마음이 놓이는데요. 자식 옆에 있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병원이 가까워도 혼자 가기 힘들면 소용없습니다. 자식 옆에 살아도 자식이 바빠서 못 오면 외로움은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20년 중에서 진짜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시기는 마지막 2년에서 3년 정도라고요. 그 전까지 15년에서 18년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1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병원 옆에서 불안하게 살 것인가, 복지관 옆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살 것인가. 진짜 아플 때는 어차피 자녀들이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엔 일상이 편한 곳에 사는 게 맞습니다. 자식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 몇 개월은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생활 리듬이 다르고 습관도 다르니까요. 차라리 가까운 거리에 따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게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식사하고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고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습니다. 전원주택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엔 전원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전원주택은 관리가 힘듭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간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은퇴하면 흙을 밟으며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작은 전원주택을 장만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토마토를 심고 상추를 따고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려 먹을 때면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었던 것들이 하나둘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픈 날에도 잡초는 쉬지 않고 자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어디서 샌다. 배수로가 막혔다. 손볼 곳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가 자꾸 말썽을 부렸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에는 집 앞길을 혼자 쓸어내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아프거나 불편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 병원에 가려 해도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이웃과의 거리는 도로 기준 몇백 미터지만 마음의 거리는 몇십 킬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흙이 좋다고 나무가 좋다고 내려왔는데 늙어갈수록 필요한 건 흙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문 두드릴 수 있는 이웃이 없는 전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정원도 가꿔야 하고 보일러도 직접 관리해야 하고 겨울엔 눈도 치워야 하죠. 무엇보다 의료시설이 멀고 복지관도 없습니다. 차가 있을 땐 괜찮지만 운전을 못하게 되면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실버타운은 어떨까요? 비용이 문제입니다. 입주비만 억 단위고 매달 관리비도 1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파벌도 생기고 외로움도 느낍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 살면서 복지관 다니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 복지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더 많이 지어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있죠. 동네 의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고요. 대중교통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늘어나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고 있죠. 앞으로 10년 후엔 지금보다 훨씬 노인 친화적인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사시는 곳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조금 더 버텨보세요. 동네가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병원 가까이도 자식 가까이도 아닙니다. 4가지입니다. 복지관, 적당한 평수, 공원, 동네 의원과 약국. 복지관은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친구를 만나고 배우고 밥 먹는 곳이죠. 걸어서 10분 이내여야 합니다. 적당한 평수는 25평에서 32평입니다. 너무 작으면 답답하고 너무 크면 관리가 힘듭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원은 매일 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걸어서 5분 이내, 평평한 산책로, 벤치와 화장실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은 평소 건강을 챙기는 곳입니다. 큰 병원은 정말 아플 때만 가면 됩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노후 2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복지관은 가까운가요? 공원은 있나요? 동네 의원은 어디 있나요? 만약 4가지 중 3가지 이상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정답입니다. 굳이 이사 갈 필요 없습니다. 이사를 고려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자녀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살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내가 편하고 행복한 곳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주거지는 어디인가요? 혹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지금 사는 집을 한 바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거실, 부엌, 방, 베란다까지 눈으로 한 바퀴, 마음으로 한 바퀴 둘러보시면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 집에서 혼자 일어나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 이 동네에서 80의 나로 안전하게 병원과 시장을 다닐 수 있을까? 만약 마음속에서 그래, 괜찮아라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 이 자리를 더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 망설임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집을 당장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지금 사시는 곳은 4가지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혜로운 친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